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 공장 건립에 대해서 창원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인데도 검토 없이 인허가 처리했고 교육기관과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 공장 설립을 승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해당 공장 위치가 학교 위생 정화구역인데도 검토 없이 인허가 처리했고 교육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업종 제한을 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를 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지적들이 창원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장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14년 공장을 짓겠다며 분양받은 면적은 6만 5천여 제곱미터. 하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전체 공장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은행권에 넘긴 뒤 보시는 것처럼 임대로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동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원 소유주인 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1,000억을 들여 산업용지 공급 목적으로 만든 가포신항 배유단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용도로 일부를 임대를 한다는 것은 분양 취지에 맞지 않고요. 시에서도 만약에 그런 걸 알았다면 분양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업체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장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역시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일 겁니다. 강성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국제공항 주변은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등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항공기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북쪽 방향 370m 높이의 돛대산을 피해 각도를 40도 왼쪽으로 틀어 새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항 주변 마을에는 입구부터 항공기 운항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이 김해공항 활주로입니다. 10분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 가구 수는 현재 702가구에서 1,700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떤 데는 창문이 흔들리고 말소리가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공항 확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땅은 290여만 제곱미터, 대략 9개 마을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토마토나 쌀 농사를 짓는 농민의 80~90%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 가지고 과업수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얻으려고 하면 보통 얻어지겠습니까? 안전과 주변 피해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결책은 없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밀양시청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일호 밀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항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3.2km의 활주로는 대형 전보기와 화물기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3.8km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구 밀양 김해 간 고속철도와 밀양 김해 간 공항 고속도로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길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창원의 한 공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차량 2대에도 불이 옮겨 붙도록 방치해 소방서 추산 3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기분이 나빠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경남교육청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 채용 대가로 5천만 원을 학교 건설개발기금으로 받았고 지난 2014년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최근 지역의 한 사찰에서 중국 진시황 시대 불로초를 찾아 떠난 서복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함양의 한 사찰에 있는 화강암 재질 부조상입니다. 함양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부조상을 중화권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조상이 기원전 3세기 진시황의 명으로 함양에 온 서복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부조상은 1990년대 초반 국내 한 석공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진당에 있는 데 보면 다 분류차한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헐뜯한다는 얘기죠. 전문가들 역시 해당 부조는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신도의 형상을 새긴 것으로 서복과 연관지을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산신각의 산신도라는 그 탱화 장르 자체가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옵니다. 고대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한 30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함양군은 뒤늦게 해당 부조가 서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전 해당 사찰이나 관련 학자들의 검증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산신각과 연관되는 걸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는 저희가 깊이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엉터리로 추진된 관광상품 개발 계획. 결국 한 달도 안 돼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려고 표준 약관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살 김민수 씨의 치아 사진입니다. 윗 잇몸 속에 하얀색 이물질이 보입니다. 시술 도중에 떨어진 임플란트 부속이 잇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픈 것도 아프고 붓기도 많이 붓고 광대뼈부터 해갖고 눈도 막 이렇게 붓고 이러니까 거의 생활을 못했죠. 시술 부작용 치료에 80만 원이 추가로 들었지만 해당 병원은 처음 낸 임플란트 비용 19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일종의 자기가 너무 때가 없는 데서 오는 감생을 못해요. 거기서 발생한 비용까지도 내가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김 씨는 해당 병원과 치료비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임플란트 표준 약관을 작성했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던 일입니다. 표준 약관에는 병원 잘못이 없더라도 시술 뒤 1년은 병원이 책임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의료 분쟁 가운데 임플란트 분쟁이 약 4분의 1.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분쟁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시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시술을 받으면 실패를 하게 돼요. 소비자원은 정식 소송으로 인한 분쟁 비용을 미리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표준 약관을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금요일 아침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고요.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강수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다. 비구름은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 가운데 벌써 닷새째 출근길 안개가 자욱합니다. 함안의 경우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21도, 함안 20도, 의령은 19도로 출발하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김해와 창원 24도로 어제보다 최고 5,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가 1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산청과 거창 24도, 합천도 2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4m까지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밀양 연극촌 등에서 제16회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산천구는 오늘부터 5일 동안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해 노후 공동주택과 대형 공사장, 5개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갯녹음이 발생한 남해군 상주면 백년해역에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6헥타르 면적의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하동구는 등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태양광 모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합니다. 김해시가 환경부가 공모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돼 어제 대전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 동안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부원동과 회현동, 동상동 등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물순환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물순환 조성 사업은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도록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등을 만들어 빗물을 분산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사천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LH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성금을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하고 임직원이 직접 저소득 노인 세대를 방문해 선풍기와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